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을 통해서 IT 자원을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요게 컴퓨터였죠, 그쵸? 요게 PC 가지고 엑셀, 파워포인트, 뭐 로토스, 디베이스, 액세스 이런 걸 사용해서 내 어떤 값을 뽑아냈죠. 근데 지금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컴퓨터죠. 내가 구글링을 한다는 거는 내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이렇게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고, 내가 네이버를 사용한다는 거는 내 컴퓨터를 사용해서 네이버 사이트에 있는 이 서버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죠. 내가 페이스북으로 SNS를 한다는 얘기는 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페이스북 서버에 접속을 해서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IT 자원을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한다? 웹브라우저라고 한다. 웹브라우저. 6대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6대 웹브라우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스플로러. 지금 가장 액티브엑스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브라우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롬. 구글에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크롬. 네, 파이어폭스. 여러분들은 아마 이쪽 파이어폭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웹브라우저입니다. 개발자들을 위한 웹브라우저. 그 다음에 사파리. 아시나요? 혹시 그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많이 익숙한 그 애플에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라고 있습니다. 오페라. 이 오페라는 그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인데, 이 웹브라우저는 특징이 리소스가 굉장히 작아도 잘 돌아갑니다. 이 크롬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은데 리소스가 부족하면 벅벅거립니다. 이 오페라는 저사양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오페라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유럽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오페라라고 하는 오페라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요 익스플로러가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표준을 못 지키고 막 그래서 지금 익스플로러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롬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크롬에 버금갈 만한 브라우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온 게 이제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엣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익스플로러는 속도는 느리고 용량은 크고 액티브엑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자, 금융 공공 업무 처리는 이걸 사용하면 거의 문제가 없다. 액티브엑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금융 공공 업무도 거의 이제 크롬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크롬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용량도 굉장히 작은데 얘는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컴퓨터 사양이 고사양일 때 빠르지 저사양이면 굉장히 느립니다. 네, 파이어폭스 이건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사파리 애플 제품이고, 오페라 설명드렸죠,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도메인이라고 있습니다. 도메인은 뭐냐면은 그 주소를 연결하는 값입니다. 주소를 연결하는 값. 그래서 네이버는 따따따 네이버.com, 삼성은 따따따 삼성 일렉트로닉 커퍼레이션, 그래서 SEC. 여기서 얘기하는 따따따는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인데 지금은 인터넷 자체가 월드 와이드 웹이 표준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안 쓰고 그냥 네이버.com, sec.co.kr 이렇게만 쳐도 이제 다 들어갑니다.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이 있고 서브 도메인이라 있는데, 서브 도메인은 뭐냐면 여기 있죠, 요게 실제 도메인입니다. 요 도메인 앞에다가 뭔가를 붙여주는 걸 서브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캘린더 같은 경우는 칼이라고 붙이고, 사전 같은 경우는 딕이라고 붙이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라고 앞에다 이렇게 붙여줘서 별도의 같은 네이버 도메인이지만은 그 앞에 다양한 서브 도메인을 사용해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제 요건 도메인 이름이고, 요 뒤에 있는 요 com.co.kr 요거는 실제 도메인의 형태, 국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om이라고 하는 거는 1차 도메인이라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메인입니다. com. 그래서 이제 com은 컴퍼니의 약자인데 회사들이 주로 사용하죠.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1차 도메인, 미국 사람들이 아닌 나라에서는 CO라고 합니다. CO. 그 다음에 거기다 국가 코드를 붙입니다. 일본은 JP, 한국은 KR, 그 다음에 중국은 CN. 예산은 1차 도메인은 net, 그 다음에 국가 도메인을 쓸 때는 NE, 그 다음에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는 ORG 또는 OR 이렇게 쓰고, 4년제 단과나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EDU, 1차 도메인은 EDU, 그 다음에 국가 도메인은 AC라고 치고, 정부기관은 GOV 또는 국가 도메인이 있을 때는 go.kr, 그러면 한국 정부 관련된 기관을 얘기합니다. 내가 회사를 창업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기관에 일을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도메인을 만드는 겁니다. 도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그 도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도메인 검색하는 사이트는 국내 사이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후이지.co.kr입니다. 이런 도메인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도메인을 누가 갖고 있는지, 지금 도메인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검색하는 사이트가 바로 후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후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도메인을 구매를 하게 되면 좀 비쌉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하고 용산 선인상가에서 물건을 살 때하고 가격이 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후이즈는 검색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서비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검색은 후이즈에 가서 하고, 우비라고 하는 사이트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우비. 우리들의 비법, 그래서 우비 이렇게 나온 건데, 후이즈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1년에 23,000원을 내야 되는데 우비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10,000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한다? KRDIC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 삼성 노트북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게 백화점에서 샀을 때는 서비스를 잘 해주고 용산 전자상가에서 샀을 때는 서비스를 안 해주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 도메인은 어디서 사든지 상관없이 관리는 어디서 해준다? KRDIC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에서 해주니까 저렴하게 샀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컴퓨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노트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막 노트북을 열심히 키보드 치다 보면은 자판이 튑니다. 그 자판이 튀는 이유는 여기 있죠, 여기. 요거 마우스 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손이 여기 올라오게 되면 그 손이 이 마우스 패드를 건드려 가지고 자판이 글자가 그걸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막 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눌러줄 게 뭐다?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요게 바로 요게 마우스 패드를 끄는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이 되어 있으면 이 펑션 키하고 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같이 한 번만 눌러주면은 이 마우스 패드 있죠? 노트북에 있는 마우스 패드를 온 하기도 하고 오프 하기도 하고, 토글로 되어 있습니다. 토글로. 굉장히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 카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요거 있죠, 요 펑션 키들 요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와이파이가 죽었다 그러면 펑션 누르고, 요게 와이파이입니다. 요게 와이파이. 여기 보면은 뭐 소리가 갑자기 나서 소리를 끄고 싶다 그럼 요거 눌러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요 옛날부터
아시겠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헬프 기능이 있어요. 헬프 기능. 그 컴퓨터에서 헬프 기능, 고정된 헬프 기능이 뭐냐면요. F1키입니다. F1키. 내가 엑셀을 사용하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잘 모르겠다. 그러면 F1키를 누르면 도움말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펑션 키들 잘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질문했던 거 여기 PRT-SC라는 키 있죠? PRT-SC. 이 PRT-SC는 이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게 PRT-SC입니다. PRT-SC. 근데 이제 PRT-SC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PRT-SC를 누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Alt 키하고 PRT-SC를 누르는 건 뭐냐면은 지금 PRT-SC만 누르면은 그 화면 전체가 캡처가 됩니다. 화면 전체가 캡처가 되는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화면 전체가 캡처가 되는 게 PRT-SC입니다. PRT-SC. 그런데 여기 Alt 누른 상태에서 PRT-SC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화면 지금 활성화된 창 있죠? 지금 활성화된 창.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3개가 떠 있는데 이렇게 3개가 윈도우 창이 떠 있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된 창이 요거다 라고 하게 되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PRT-SC를 누르면은 요거만 캡처가 됩니다. 그 창만.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매뉴얼 만들 때라든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Alt하고 PRT-SC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 키보드 사용법을 좀 잘 이해하면은 컴퓨터 사용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꼭 알아야 될 단축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꼭 알아야 될 단축키 여기에 컨트롤 알터 시프트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델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델이 있고 시프트 델키가 있어요. 시프트 델. 델키는 휴지통으로 가는 거. 시프트 델은 휴지통을 안 가고 강제 삭제되는 거죠. 이건 내가 완전히 지워야겠다 그러면 휴지통으로 보내지 말고 시프트 델을 눌러 삭제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수문자 사용하는 키들 있죠. 특수문자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억 친 다음에 한자 누르고 니은 친 다음에 한자 누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미음 친 다음에 한자 누르면 특수문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네. 나머지는 뭐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폴더. 우리가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정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리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걸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지만 일을 잘하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 그거 찾는데 뭐 30분 걸린다. 그럼 일 잘하는 게 못하죠.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정리정돈을 잘하는 건데 컴퓨터에서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건 이렇게 폴더를 잘 만들어 놓는 거야. 폴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드디스크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만든 데이터는 반드시 C에다 저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C에다가는 프로그램만 저장하는 겁니다. C에다가는 내가 만든 데이터들 내가 작성한 모든 문서들은 다 D나 EF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초급 1, 초급 이렇게 폴더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폴더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업에 가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정리정돈을 잘 해놨을 때 일하는 게 굉장히 일의 속도가 붙을 수 있으니까 이 폴더 만드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폴더 만드는 거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는 확장자를 늘 보고 있어야 됩니다. 확장자.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만들면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확장자를 안 보게 만들어 놨어요. 안 보게. 근데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확장자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컴퓨터가 이 만들어진 파일이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자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이런 윈도우 탐색기에서 구성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확장명을
숨기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니 이걸 해제를 하시면 되고,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0,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기에 가면 파일 확장명 체크라고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은 파일 확장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명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꼭 알아야 될 확장자 아시죠? 이미지 파일은 확장자가 이렇게 돼 있고, 텍스트나 문서 같은 건 이렇게 돼 있고, 영상은 이런 확장자가 있고, 요거는 압축 확장자가 있고, 우리 실행 확장자는 뭐죠? 실행 확장자는 EXE, 우리가 배우는 그렇죠? 실행 확장자는 EX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자를 여러분들 반드시 보면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여러분들 그 이미지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이미지 최소 단위를 픽셀이라고 얘기합니다. 픽셀, 점 하나, 이 점 하나가 이게 점들이 모여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지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요 1픽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픽셀에 우리 1바이트의 크기는 한 글자의 크기는 영문은 1바이트죠. 그쵸? 1바이트. 그 다음에 한글은 2바이트죠. 그쵸? 2바이트. 그러면은 요 1픽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1픽셀의 크기는 1픽셀의 크기는요. 네. 1픽셀의 크기는 3바이트입니다. 3바이트. 왜 3바이트냐 하면요.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에선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값을 표현해야 됩니다. 세 가지 값.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요게 1바이트, 요게 2바이트, 요게 3바이트에서 총 3바이트입니다. 1픽셀의 크기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체 색깔은 어떻게 된다? 여기 0에서부터 255까지 0에서 259까지 256개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총 256 해가지고 1600만 컬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4비트 트루 컬러.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게 8비트 알파 채널이라 해가지고 투명도 같은 영역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값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픽셀의 크기는 뭐라고 보면 된다? 3바이트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트맵.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를 얘기하다 보면 손실 압축이라는 게 있고 비손실 압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 압축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한 번 저장한 걸 다시 불러서 또 저장하고 또 한 번 불러서 저장하고 하게 되면 이 값이 다른 값으로 만들어지는 걸 손실 압축이라 그래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비손실 압축은 내가 불러서 저장하고 아무리 해도 값이 바뀌지 않는 걸 비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BMP 확장자는 24 트루 컬러를 지원하고, 아까 24 트루 컬러는 몇 줄? 1600만 컬러를 보존해 주죠. 그렇죠? 24 트루 컬러를 지원해 주면서 비손실 압축이 되는 건데, 이 BMP 컬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이즈가 무지하게 크다는 겁니다. 1픽셀은 3바이트씩 사용하죠. 그렇죠? 1픽셀은 크기가 3바이트라 그랬는데 재밌는 건 이 압축을 전혀 하지 않은 게 바로 BMP 이미지입니다. BMP. 그래서 BMP 이미지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JPG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JPG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 압축입니다. JPG 파일 형식은 불러서 저장하고 하면 실제 값이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이 JPG 파일로 중요한 이미지 저장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PNG 파일인데, PNG 파일은 이제 비손실 압축이면서 트루 컬러를 지원하는데, 이 PNG하고 JPG하고 차이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JP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깔끔하게 따져 있죠. 근데 이게 JPG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집니다. 네모나게.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크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따서 이렇게 깔끔하게 주위를 따가지고 만들 수 없습니다. JPG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나게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P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주위에 있는 것을 딸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투명도까지 관리할 수 있죠. 투명도가 보이시죠? 여기 쪽에 투명도까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PNG 파일입니다. PNG 파일, 비손실 압축이고 20도 트루 컬러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IF는요, 트루 컬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256 컬러만 지원합니다. GIF는 비손실 압축인데, 재밌는 건 얘도 이렇게 딸 수 있습니다. GIF도 이렇게 따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GIF는 이 투명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ll와 nothing입니다. 여기 보여주든지 안 보여주든지, 투명도 있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둘 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GI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움짤 있죠.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포맷이 GIF입니다. 그래서 움짤 아시죠?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미지는요, 웹 디자이너가 아니라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미지를 제작하고 편집하고 그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컴퓨터 사용자들이 꼭 알아야 할 단축키, 전체 지정하는 것도 아시죠? 그쵸? 컨트롤 C 아시죠? 컨트롤 V 아시죠? 컨트롤 Z, 내가 했던 작업 바로 취소하는 거 다 이해하실 테고, 컨트롤 시프트 ESC, 그죠? 컨트롤 시프트 ESC, 요거는 내가 컴퓨터가 좀 느려지면은 눌러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면은 바로 작업 관리자가 화면에 뜨죠. 작업관리자 화면에 뜨면은 이 작업관리자를 작업관리자 가지고 실제 성능이나 앱 기록, 시작 프로그램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컴퓨터가 많이 느리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어느 것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지 보고서 없앨 건 없애고 하면 되겠죠. 작업관리.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 가는 거, 이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 D는 대시보드, 윈도우 D 누르면 바로 대시보드가 나오죠. 그쵸? 바탕화면. 다시 한번 누르면 원위치가 되죠. 다시 한번 누르면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2키, 윈도우 2키는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할 때 쓰는 겁니다. 윈도우 2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탐색기가 떠서 파일을 관리하고 이렇게 삭제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최소한 여기 나오는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알아야 할 단축키를 제가 정리해 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j.mp GELSNSAZ라고 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인터넷에서 주소창에다가 j.mp GELSNSAZ라고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단축키 알람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은 어떻게 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빨간색은 무조건 외울 것. 그쵸?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알면 좋음. 노란색은 그냥 저냥 알면 좋고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은 몰라도 되는 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 주소창 기억하고 계시다가 알파벳 알고 싶으면은 요거 치시면 됩니다. 요거. 자, 이해되셨나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질문한 내용 있죠? 그 질문한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레벨 테스트입니다. 정답 맞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출석 체크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강의 다 듣고 나서 답 쓰지 마시고 강의 듣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기술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강의 진행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